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대 괴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9번째 의식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해는 기록되지 않은 9번째 의식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 해였다. 조선 숙종 32년, 왕조의 달력에는 아무 표식도 남지 않았으나 궁궐 안팎의 무당들은 모두 같은 말을 했다. 이번 대흉은 숫자로 세지 말아야 합니다. 세면 반드시 열립니다. 그 해 봄은 오지 않았다. 음력 3월이 되었으나 땅은 갈라졌고 우물에서는 흙냄새가 먼저 올라왔다. 병은 이름 없이 퍼졌고 사람들은 죽은 자보다 살아있는 자를 더 두려워했다. 왕실에서는 연이어 재앙을 열었으나 비는 내리지 않았다. 대신 밤마다 붉은 안개가 도성의 성문 아래에 내려앉았다. 사람들은 그것을 혈무, HAEX의 우라 불렀다. 핏빛 안개는 늘 같은 시각, 자시가 끝나기 직전에 나타났고 종루의 종은 그 시각마다 울리지 않았으나 모두가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마치 종이 아니라 뼈가 부딪히는 소리 같았다고. 그의 대흉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었다. 사람들이 일부러 잊으려 했던 의식의 공백, 기록되지 않은 한 줄의 부제에서 시작되었다. 정윤서는 내의원 소속의 말단 설이었다. 관직이라 부르기에도 민망한 자리였고 이름보다 서고를 드나드는 아이로 더 자주 불렸다. 그의 집안은 3대째 관노의 피를 지녔고 윤서는 태어날 때부터 빚을 안고 있었다. 그 빚은 은도 아니고 곡식도 아니었다. 피였다. 조부는 역병이 돌던 해 궁중에서 사라진 아이 셋을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었고 부친은 그 사실을 입 밖에 내지 않은 대가로 내의원 문서를 정리하는 허드레시를 받았다. 그리고 부친이 죽은 날 윤서는 처음으로 부친의 손목 안쪽에서 보이지 않던 문신을 보았다. 작게 새겨진 숫자 9자주. 아무 의미 없는 낙서처럼 보였으나 부친의 손이 식자 그 숫자는 점점 짙어졌다. 마치 피부 아래에서 피가 다시 차오르는 것처럼 그날 밤 윤서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불렀다. 부르는 소리는 어머니의 목소리와 비슷했으나 어머니는 이미 10년 전 무덤에 누워 있었다. 윤서는 대답하지 않으려 했으나 입이 저절로 열렸다. 여기 있다. 그 순간 꿈속의 하늘이 찢어지듯 갈라졌고 검은 종이 아래로 떨어졌다. 종에는 아무 글자도 없었으나 종이를 보는 순간 윤서는 그것이 기록되지 않은 의식의 목록이라는 것을 알았다. 도성 바깥 북쪽으로 한나절 떨어진 곳에 묘월촌이라 불리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지도에는 남아있지 않았고 관청의 호적에도 없는 곳이었다. 그러나 매년 음력 4월이 되면 궁궐에서는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쌀과 소금이 그곳으로 보내졌다. 윤서는 그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내의원 창고에서 오래된 장부를 정리하던 중 먹이 번진 페이지 사이에서 반복되는 동일한 표식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동그라미 안에 점 9개, 그리고 그 옆에 항상 같은 글자, 미기록. 그날 이후 윤서는 이상한 것들을 보기 시작했다. 서구의 책들은 밤마다 위치가 바뀌었고 분명히 봉인된 서랍에서 흙이 떨어져 나왔다. 무엇보다 이상했던 것은 자신이 읽은 적 없는 문장을 이미 알고 있다는 감각이었다. 어느 날 밤 그는 서구에서 혼자 야근을 하다 창밖을 보았다. 달은 분명 떠 있었으나 빛이 바닥에 닿지 않았다. 그림자는 제각각 다른 방향으로 늘어져 있었고 자신의 그림자만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등 뒤에서 누군가 속삭였다. 9번째는 적지 않는다. 윤서는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안 된다는 것을 이유는 모르나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묘월촌에 들어선 날 바람은 불었으나 나무잎은 흔들리지 않았다. 마을 어귀에는 오래된 당산나무가 있었고
나무 아래에는 잘 다른 돌 하나가 놓여 있었다. 돌에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으나 일부러 긁어낸 흔적이 분명했다. 마을 사람들은 윤서를 방했다. 너무 방이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다. 그들의 눈에는 피로가 깊게 내려앉아 있었고 아이들은 하나같이 말을 하지 않았다. 다만 윤서를 보며 웃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날 밤 마을에서는 제를 지내지 않았다. 북도 남도 아닌 방향에서 북소리가 들려왔으나 누구도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윤서는 방 안에서 잠을 청하려 했으나 바닥 아래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물이 아닌 숨소리였다. 숨은 일정한 박자로 9번 이어졌고 마지막에는 항상 들리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멈추는 것처럼. 윤서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마을은 의식을 끝내지 않은 곳이라는 것을. 새벽녘, 그는 꿈과 현실의 경계에서 한 여인을 보았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고 머리카락만이 바닥에 닿을 만큼 길게 늘어져 있었다. 여인은 손을 뻗었으나 손끝은 윤서의 그림자만을 붙잡았다. 너는 적지 말아야 할 것을 읽었다. 여인의 목소리는 젖은 종이처럼 갈라져 있었다. 윤서는 그제야 물었다. 9번째는 무엇입니까? 여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바닥을 가리켰다. 바닥 아래 오래된 제단이 있었다. 제단 위에는 이름 없는 위패들이 줄지어 있었고 그 수는 정확히 8비였다. 빈 자리 하나.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 이 의식은 아직 끝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윤서는 알았다. 자신이 왜 이곳으로 보내졌는지, 왜 숫자 9가 피처럼 따라다녔는지를. 9번째는 기록이 아니라 대체였다. 누군가의 자리를 누군가가 대신 채워야만 끝나는 의식. 그 순간 마을의 종이 울렸다. 울려서는 안 될 시각에 윤서는 문득 깨달았다. 이 의식은 마을의 것이 아니었다. 왕조의 것이었고 더 정확히는 기록에서 지워진 왕조의 죄였다. 그리고 자신은 그 죄의 마지막 증거였다. 그때 제단 아래에서 손 하나가 올라왔다. 손목 안쪽에는 지워지지 않은 숫자가 새겨져 있었다. 손은 마른 흙을 움켜쥔 채 천천히 올라왔다. 손가락 마디마다 검붉은 실금이 가 있었고 그 틈에서 아직 마르지 않은 피가 배어나왔다. 손목 안쪽에 새겨진 숫자 9는 윤서가 본 그 어떤 것보다 선명했다. 마치 살이 아니라 뼈에 새겨진 문양처럼. 윤서는 뒤로 물러났으나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제단 아래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발목을 붙잡고 있었다. 그 냉기는 단순한 차가움이 아니라 오래 묻혀있던 숨결 같았다. 누군가가 그 아래에서 너무 오랫동안 기다린 흔적.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그 말은 윤서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방 안에는 윤서 외에 아무도 없었다. 손은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한 번 더 힘을 주어 제단 위를 긁었다. 그 순간 8개의 위패가 동시에 미세하게 떨렸다. 마치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것처럼. 윤서는 비로소 위패의 글자를 제대로 보았다. 이름이 아니었다. 모두 날짜였다. 음력 날짜, 그리고 그 옆에 아주 작게 새겨진 글자 하나. 대체 다이타이. 윤서의 숨이 가빠졌다. 그 날짜들은 모두 조선왕조실록에서 비어있는 날들이었다. 아무 사건도 기록되지 않았고 대신 별다른 일 없음이라는 한 줄로 넘겨진 날들. 윤서는 내의원 서구에서 그런 날들을 셀 수 없이 보아왔다. 그날들마다 누군가는 사라졌던 것이다. 손은 끝내 제단 위로 올라오지 못한 채 멈추었다. 대신 바닥 아래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퍼졌다. 웃음은 한 사람이 내는 소리가 아니었다. 8개의 숨이 겹쳐진 소리였다. 9번째를 데려왔구나. 그제야 윤서는 자신이 묘월촌으로 온 이유가
단순한 조사나 우연이 아님을 명확히 깨달았다. 그는 의식을 완성하기 위해 선택된 것이었다. 태어날 때부터 윤서는 뒷걸음질치다 벽에 부딪혔다. 벽에는 오래된 벽화가 남아있었고 등잔불에 비친 그림 속에는 제를 올리는 사람들이 그려져 있었다. 이상한 점은 제단 앞에 서 있는 9번째 인물의 얼굴이 비어 있다는 것이었다. 얼굴 자리에 흰 칠만 덧발라져 있었다. 그 순간 등잔불이 흔들렸다. 바람이 불지 않았는데도 불꽃이 길게 늘어졌다. 그림 속 인물들이 동시에 윤서를 바라보는 것처럼 느껴졌다. 윤서는 마침내 소리쳤다. 이건 잘못된 의식입니다. 사람을 대신 쓰는 제사가 어디 있습니까? 대답은 즉시 돌아왔다. 이번에는 분명한 목소리였다. 바닥 아래, 제단 깊은 곳에서. 그래서 기록하지 않았다. 목소리는 늙지도 젊지도 않았다. 남자도 여자도 아니었다. 다만 오래도록 왕실의 명을 수행해온 존재의 목소리였다. 기록하면 남는다. 남으면 죄가 된다. 죄는 반드시 갚아야 하니까. 윤서는 무릎이 꺾였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부친의 얼굴이 스쳤다. 마지막 순간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던 그 표정. 그리고 손목 안쪽의 숫자. 부친 역시 이곳에 왔던 것이다. 그러나 돌아가지 못했다. 윤서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 박동은 점점 일정한 리듬을 이루었다. 하나, 둘, 셋, 8, 그리고 9번째에서 멈추었다. 숨이 막혔다. 바닥 아래의 손이 다시 움직였다. 이번에는 하나가 아니었다. 8개의 그림자가 동시에 꿈틀거리며 윤서의 그림자를 잡아당겼다. 그림자는 바닥에서 떨어져 나와 제단 쪽으로 끌려갔다. 윤서는 비명을 지르려 했으나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대신 그의 입에서 낯선 말이 흘러나왔다. 그 말은 그가 배운 적 없는 주문이었다. 그러나 입은 정확히 그 발음을 알고 있었다. 그 주문이 끝나자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위패 하나가 천천히 제단에서 떨어졌다. 가장 오래된 날짜가 새겨진 위패였다. 그 자리가 비었다. 빈 자리 위로 윤서의 그림자가 끌려 올라갔다. 그 순간 윤서는 마지막으로 깨달았다. 9번째 의식은 사람을 죽이는 의식이 아니라 기록을 완성하는 의식이라는 것을. 그리고 기록의 마지막 줄은 언제나 살아있는 자의 이름으로 채워진다는 것을. 그림자가 제단 위에 닿는 순간 윤서의 몸에서는 온기가 빠져나갔다. 그러나 죽음의 감각은 오지 않았다. 대신 살과 살 사이에 끼어있던 기억들이 하나씩 열리기 시작했다. 마치 남의 생을 훔쳐보듯 윤서는 자신이 아닌 사람들의 마지막 순간을 보았다. 굶주린 아이가 물 대신 피 섞인 약을 삼키던 밤. 입을 틀어막힌 궁녀가 북소리에 맞춰 끌려가던 새벽. 죄를 읽지도 못한 채 참수된 군졸이 하늘을 올려다보던 찰나. 그들은 모두 같은 장소에 서 있었다. 묘월촌의 제단 앞. 그리고 모두 같은 숫자를 보았다. 손목 안쪽에 새겨진 구가 아니라 아직 새겨지지 않은 공백을. 윤서는 이를 악물었다. 이 의식은 죽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지우는 것이었다. 살아있었으나 기록되지 않았고 기록되지 않았기에 애도조차 받지 못했다. 그것이 왕조가 선택한 방식이었다. 제단 위의 위패가 다시 흔들렸다. 이번에는 떨어지지 않았다. 대신 윤서의 그림자와 겹치며 천천히 색을 얻기 시작했다. 검은 기운이 아니라 잉크 같은 색이었다. 먹물이 종이에 스며들듯 그림자는 위패에 흡수되고 있었다. 멈춰라. 윤서는 자신도 놀랄 만큼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말은 공기를 가르며 제단 아래로 내려갔다. 잠시, 아주 잠시 정적이 흘렀다. 숨소리도 북소리도 멈춘 순간 그 정적 속에서
묘월촌의 땅이 미세하게 울렸다. 마치 누군가 깊은 곳에서 몸을 뒤척이는 것처럼 네가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목소리는 여전히 제단 아래에서 올라왔다. 그러나 처음과 달리 약간의 흔들림이 섞여 있었다. 윤서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9번째는 기록되지 않는다고 했지요. 그렇다면 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까? 윤서의 질문에 8개의 위패가 동시에 진동했다. 그 떨림은 분노가 아니라 오래 숨겨온 균열처럼 보였다.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니요. 윤서는 고개를 저었다. 기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옮겨 적지 못한 것입니다. 그 말과 함께 윤서의 머릿속에 장부 한 권이 떠올랐다. 내의원 서고 깊숙한 곳, 아무도 열지 않는 칸에 있던 장부. 앞과 뒤가 맞지 않는 페이지, 중간이 통째로 뜯겨나간 흔적. 왕조는 의식을 지운 것이 아니었다. 의식을 다른 곳으로 밀어 넣었을 뿐이었다. 윤서는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았다. 아직 숫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피부 아래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숫자가 새겨질 자리를 찾고 있었다. 이 의식의 법칙을 어긴 것은 인간입니다. 윤서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러니 값을 치를 자도 인간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제단 아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항상 같은 사람이 아니어도 되겠지요. 그 말이 끝나자 제단 아래에서 낮은 파열음이 났다. 마치 오래된 몽인이 금이 가는 소리였다. 윤서는 그 틈새로 보았다. 8개의 그림자 뒤에 또 하나의 형체가 웅크리고 있는 것을. 그것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나 사람의 죄로 태어난 것이었다. 왕실이 세운 제단, 무당들이 피로 다진 흙, 기록관이 비워둔 날짜들. 그 모든 것이 엉겨 만들어진 의식 그 자체였다. 그것은 끝나지 않기 위해 존재했고 완성되기 위해 사람을 요구했다. 윤서는 그제야 이해했다. 9번째를 바쳐야 끝나는 것이 아니라 9번째를 거부할 때 비로소 깨지는 의식이라는 것을. 윤서는 제단 위에 남아있던 마지막 위패를 붙잡았다. 손끝이 닿는 순간 손바닥이 타들어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그러나 그는 놓지 않았다. 이름 없는 날짜는. 윤서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다시 기록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묘월촌 밖에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 웃음은 이전과 달리 비어있지 않았다. 살아있는 숨이 섞인 웃음이었다. 제단 아래의 형체가 처음으로 비명을 질렀다.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었으나 인간의 공포를 닮은 소리였다. 땅이 갈라졌고 위패 하나가 산산이 부서졌다. 윤서는 무릎을 꿇은 채 마지막 힘으로 위패를 바닥에 내리쳤다. 그리고 처음으로 종이 울렸다. 이번에는 실제로 종소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끊어진 줄을 억지로 당긴 듯 낮고 거친 울림이 묘월촌 전역으로 번져나갔다. 그 소리에 맞춰 제단 아래의 땅이 크게 요동쳤고 윤서의 몸은 앞으로 고꾸라졌다. 그러나 바닥에 닿기 직전 무언가가 그의 등을 받쳤다. 사람의 손이었다. 차갑지 않았다. 윤서는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들었다. 자신을 붙잡고 있는 것은 처음 묘월촌에서 보았던 말없는 아이들 중 하나였다. 아이의 눈동자는 텅 비어 있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도 분명한 초점이 있었다. 움직이면 안 돼요. 아이의 목소리는 또렷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말을 하지 않던 아이였다. 그 말 한마디가 윤서의 가슴을 세게 쳤다. 살아있다는 증거였기 때문이다. 제단 아래에서 형체가 몸부림쳤다. 8개의 그림자가 서로 얽히며 마치 하나로 돌아가려는 것처럼 뒤엉켰다. 그 움직임 속에서 윤서는 이제 분명히 보았다.
그것들은 각각 다른 시대의 사람들이었으나 얼굴의 윤곽은 모두 비슷했다. 왕실에 의해 선택되고 기록에서 지워진 피의 계보. 이 의식은 혈통으로 이어진다. 윤서의 중얼거림에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어른들은 항상 여기로 돌아와요. 돌아오지 않으면 아이가 대신 와요. 윤서의 손이 떨렸다. 그는 이 마을이 왜 지대도 호적에도 없는지 이해했다. 묘월초는 숨기는 곳이 아니라 순환시키는 곳이었다. 죄를 한 곳에 모아두고 세대마다 조금씩 소모하는 방식. 그때 제단 아래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이전보다 훨씬 거칠고 급했다. 법을 어겼다. 규칙을 거슬렀다. 법은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윤서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러나 이건 법이 아닙니다. 회피입니다. 알라치단스. 윤서는 아이의 손을 놓고 제단 앞으로 다가갔다. 제단 위에는 이제 부서진 위패의 파편만이 남아있었다. 그 파편들 사이로 윤서의 그림자가 여전히 얽혀 있었다. 그림자는 빠져나오려 하지 않았다. 마치 이 자리가 자신의 끝임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윤서는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단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무당도 관리도 아닌 자세였다. 빚을 갚으러 온 사람의 자세였다. 이 의식의 대가는 이미 충분히 치러졌습니다. 그의 말에 제단 아래의 형체가 잠시 멈췄다. 윤서는 그 틈에 말을 이었다. 기록되지 않은 9번째를 요구한 것은 당신입니다. 그러나 기록을 지운 것은 인간이었지요. 그러니 윤서는 자신의 손목을 들어 올렸다. 그곳에 마침내 숫자가 떠오르고 있었다. 피부 위가 아니라 피부 아래에서 희미하게. 제가 대신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 말과 동시에 손목의 숫자가 선명해지려는 순간 아이가 소리쳤다. 안 돼요. 그러면 또 시작돼요. 윤서는 아이를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에는 두려움보다 확신이 있었다. 윤서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또 하나의 완성이 되려 하고 있었다는 것을. 윤서는 이를 악물고 손목을 바닥에 파편 위에 세게 눌렀다. 날카로운 조각이 피부를 갈랐고 피가 흘렀다. 그러나 숫자는 새겨지지 못했다. 대신 바닥의 파편 위로 피가 스며들며 글자의 형태를 이루기 시작했다. 날짜가 아니었다. 이름도 아니었다. 패기. 그 글자가 완성되자 묘월촌 전체가 크게 흔들렸다. 제단 아래의 형체가 괴성을 지르며 뒤틀렸고 8개의 그림자가 하나씩 찢어지듯 떨어져 나갔다. 그 순간 마을 곳곳에서 묻혀있던 숨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바람이 불었고 이번에는 나무잎이 흔들렸다. 안개가 걷혔다. 윤서는 바닥에 쓰러진 채 마지막으로 들었다. 제단 아래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낮아지는 것을. 이름 없는 것은 머물 수 없다. 그리고 모든 소리가 멎었다. 정적은 오래가지 않았다. 바람이 돌아온 뒤의 고요는 이전과 달랐다. 숨을 쉬어도 괜찮은 침묵이었다. 윤서는 한동안 바닥에 누운 채 움직이지 못했다. 피가 흘러 굳어가는 손목의 통증이 이제야 실감으로 다가왔다.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공허한 웃음이 없었다. 대신 낯설 만큼 평범한 표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마을의 어른들도 문 밖으로 나와 제단 쪽을 바라보았다. 누구도 먼저 말을 하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무언가가 끝났다는 것을. 그러나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다. 윤서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제단은 부서졌으나 땅 아래의 깊은 곳에서 여전히 미약한 맥동이 느껴졌다. 의식은 깨졌지만 남은 잔재가 숨을 고르고 있는 듯했다. 그 잔재는 더 이상 형태를 갖추지 못했으나 기억으로 남아있었다.
기록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윤서의 말에 마을의 가장 나이 많은 여인이 앞으로 나왔다. 그녀는 무당의 옷을 입지 않았고 머리에는 비녀 하나 꽂혀 있지 않았다. 그러나 눈빛은 오래 죄를 지켜본 사람의 것이었다. 돌아가면 여인이 물었다. 또 지워질 것이다.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적어야 합니다. 지워질 것을 알면서도 적는 것. 그것이 기록입니다. 아, 그날 밤 윤서는 묘월촌을 떠나지 않았다. 대신 제단의 잔해 옆에서 불을 피우고 부서진 위파의 조각들을 모아 천으로 감쌌다. 아이들은 그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누구도 북을 치지 않았다. 북은 이제 필요 없었다. 윤서는 종이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먹이 부족해 피를 섞었다. 글씨는 고르지 않았으나 일부러 고치지 않았다. 그것이 인간의 손이라는 증거였기 때문이다. 그는 날짜를 썼다. 아무 일도 없다고 기록된 날들. 그리고 그날마다 사라진 사람들의 존재를 사건으로 남겼다. 이 기록은 불완전하다. 그는 마지막 줄에 그렇게 적었다. 그러나 불완전함을 남기는 것이 목적이다. 새벽녘 묘월촌의 경계에서 닭이 울었다. 처음 듣는 소리였다. 윤서는 그제야 밤이 지나갔음을 알았다. 아이 하나가 다가와 윤서의 소매를 잡았다. 이제 안 돌아와도 되죠. 윤서는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돌아올 이유가 없어졌어. 그 말에 아이는 울지 않았다. 다만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처음으로 긴 숨이었다. 며칠 뒤 윤서는 도성으로 돌아왔다. 내의원 서고는 여전히 어두웠고 장부는 그대로였다. 그러나 윤서가 남긴 기록은 단 하루 만에 다른 손에 의해 정리되었다. 사건은 축소되었고 이름은 빠졌으며 날짜는 다시 비어 있었다. 윤서는 놀라지 않았다. 대신 서고 가장 안쪽에 작은 상자 하나를 두었다. 그 안에는 부서진 위파이어의 파편한 조각과 묘월촌에서 아이가 건네준 돌멩이가 들어있었다. 돌에는 글자가 없었으나 손에 쥐면 미묘한 온기가 남아있었다. 그날 이후 윤서는 숫자구를 다시 보지 못했다. 손목의 상처도 옅은 흉터로만 남았다. 그러나 밤마다 꿈에서 그는 8번의 숨을 들은 뒤 멈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그 멈춤 다음에 아주 미세한 종소리가 이어졌다. 종은 울리지 않았으나 분명히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그 종소리는 윤서를 따라다니지 않았다. 대신 그가 지나간 자리마다 남았다. 내의원 서고의 바닥, 먼지가 쌓인 문지방, 밤마다 닫히는 성문 아래. 소리는 들리지 않았으나 멈추는 순간이 있었다. 8번의 숨 뒤에 오는 공백. 사람들은 그 공백을 느끼지 못했으나 윤서는 알았다. 그곳이 아직 봉인되지 않은 자리라는 것을. 도성에는 다시 비가 내렸다. 가뭄은 끝났고 역병도 잦아들었다. 조정은 이를 하늘의 은덕이라 기록했다. 재앙은 성대해졌고 왕실의 달력은 흠결 없이 이어졌다. 빛날은 사라졌고 별다른 일 없음이라는 문장은 더 단정해졌다. 그러나 윤서는 석에서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다. 지워진 날들 사이에 미세한 점들이 남아있었다. 먹이 번진 것이 아니라 종이가 눌린 자국, 누군가 글을 쓰다 멈춘 흔적이었다. 9번째 획을 긋지 못한 손의 흔들림. 윤서는 그 흔적 위에 덮지 않았다. 대신 옆 여백에 작게 표시했다. 아무 글자도 아닌 표시. 점 하나. 점은 기록이 아니었고 그렇기에 지워지지 않았다. 그해 겨울 왕실에서 비밀리에 무당을 불러들였다는 소문이 돌았다. 숫자를 세지 않는 제사, 북을 치지 않는 의식. 그러나 윤서는 불려가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필요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의식은 완성되지 않았고 그렇기에 반복되지 않았다. 어느 밤
윤서는 서구에서 혼자 남아 책을 정리하다가 손을 멈췄다. 종이 사이에서 따뜻한 기운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작은 상자 속의 돌멩이가 미세하게 식었다가 다시 데워졌다. 온기는 일정하지 않았다. 살아있는 것처럼 반응했다. 윤서는 상자를 열지 않았다. 열 필요가 없었다. 이미 알고 있었다. 묘월촌의 아이들이 이제는 다른 마을로 흩어졌고 이름을 갖고 기록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완전한 구제는 아니었으나 순환은 끊겼다. 그날 밤 윤서는 처음으로 꿈을 꾸지 않았다. 이름을 부르는 소리도 멈추는 숨도 없었다. 대신 아주 늦은 시각에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한 사람의 발걸음이 아니라 여럿이 동시에 멈추는 소리. 윤서는 문을 열지 않았다. 열지 않는 것이 마지막 규칙이었기 때문이다. 새벽이 오자 발소리는 사라졌다. 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고 눈 위에는 발자국도 없었다. 다만 문지방에 작은 흙자국 하나가 남아 있었다. 묘월촌의 흙이었다. 윤서는 그 흙을 쓸어 담아 상자에 넣었다. 그리고 상자 뚜껑 안쪽에 아주 작게 긁어 썼다. 글자가 아니라 숫자도 아닌 흔적. 9을 세지 않기 위한 표시. 그날 이후로도 왕조는 이어졌고 기록은 계속되었다. 역사는 매끄럽게 흘렀다. 그러나 윤서는 알고 있었다. 어떤 날들은 여전히 기록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공백을 메우려 할 때마다 어딘가에서 종이 울리지 않은 채 이어진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윤서는 이렇게 생각했다. 의식은 사라졌으나 선택은 남았다. 적지 않기로 선택하는 순간에도 누군가는 이미 읽고 있다는 사실을. 봄이 다시 왔을 때 윤서는 더 이상 서구에서 밤을 새우지 않았다. 기록은 다른 손으로도 이어질 수 있었고 그는 그 사실을 받아들였다. 대신 그는 도성의 변두리를 자주 걸었다. 성 밖에 무너진 비석들, 이름이 달아 읽히지 않는 묘들 앞에 오래 머물렀다. 그곳에서는 늘 같은 감각이 느껴졌다. 들리지 않는 종소리, 새지 않는 숨의 끝. 어느 날 윤서는 우연히 아이들이 흙바닥에 선을 긋는 것을 보았다. 8개의 짧은 선을 긋고 마지막에는 선을 긋지 않았다. 아이들은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고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만 끄덕였다. 윤서는 그 장면에서 묘월촌의 밤을 떠올렸다. 규칙은 가르쳐지지 않아도 전해진다는 것을. 그날 밤 윤서는 상자를 열었다. 오래 망설였으나 이제는 확인해야 한다고 느꼈다. 상자 안의 위파의 조각은 차가웠고 돌멩이는 더 이상 온기를 품지 않았다. 대신 상자 바닥에 아주 얇은 가루가 남아 있었다. 재도 아니고 흙도 아닌 종이가 오래 달아 남긴 가루. 윤서는 그것을 손끝에 묻혀보았다.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다. 그는 그 가루를 종이에 털어내며 마지막으로 한 줄을 썼다. 장부가 아닌 개인의 기록이었다. 끝났다고 쓰지 않는다. 그 문장은 지워지지 않았다. 지울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며칠 뒤 내의원석에서 작은 소동이 있었다. 오래된 장부 한 권이 스스로 벌어졌다는 이야기였다. 바람도 없었고 쥐의 흔적도 없었다. 그러나 윤서는 알았다. 그 장부는 열리기 위해 열린 것이 아니라 확인되기 위해 열린 것임을. 윤서는 그 장부를 넘기지 않았다. 대신 여백의 점을 손끝으로 눌렀다. 점은 번지지 않았고 형태를 갖추지도 않았다. 다만 그 자리에 남았다. 기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서는 마지막으로 종루를 올려다보았다. 종은 걸려 있었고 줄도 온전했다. 그러나 오늘도 종은 울리지 않았다. 윤서는 안심했다. 울리지 않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윤서는 불을 끄고 누웠다. 어둠은 무겁지 않았고
꿈도 오지 않았다. 대신 아주 미세한 감각이 남았다. 누군가 이름을 부르려다 멈춘 자리. 그 멈춤이 오래도록 유지되는 한 의식은 다시 시작되지 않을 것이었다. 그리고 윤서는 마지막으로 깨달았다. 9번째 의식이 기록되지 않은 이유는 비밀이어서가 아니었다. 끝까지 쓰이면 다시 시작되기 때문이었다.